허근 갔는데 그러면 1차식 일단 뽑아 먹어야지. 인수정리 쓸게요. 1 되네요. 1 마삼 4 마이 1 마이 2 몇이요? 그럼 인수분해 해보니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다. 허근이라고 하니까 요 새끼네, 요 새끼. 그죠? 얘 두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다 라고 하네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궁금한 것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이라는 친구의 n제곱을 했을 때 256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이 친구 이제 전개를 할 수도 있고 전개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섞여 있는 것을 보아하니 두 친구의 관계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근각계수 관계를 써봐야지. 얘 몇이에요? 2이네요. 오메가 오메가 바는 마찬가지로 2입니다. 그럼 이거 전개할 만하죠? 이렇게 곱하면 몇이래요? 2래요. 그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 오메가죠. 너의 n제곱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를 n제곱 해가지고 256이 되도록 해달래. 따라오죠?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가 무엇과 같은지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하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2가 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는 뭐와 같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와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맞지? 근데 이 과정 자체는 차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해돼요? 이 친구를 간단하게 나타내겠답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2차가 됐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해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 상태로 이 친구를 제곱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n이 2예요. 자, 물론 지금 기본 형태로 푸는 거지 복소평면으로 가면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거의. n이 2면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뭐예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플러스 4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원래 오메가 제곱은 뭐와 같아요? 차수 내리겠다는 거죠. 오메가 제곱은 뭐와 같습니까? 2오메가 마이너스 2와 같죠. 그럼 여기다 대입해 보면 되겠네. 2오메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오메가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이해됐죠? 그럼 2 마이너스 오메가의 세제곱은 뭐가 돼요? 얘한테 얘를 다시 한번 곱하는 거잖아. 이해됐어? 마이너스 2오메가 플러스 2에다가 2 마이너스 오메가를 다시 한번 곱하는 거라고. 그럼 이 친구를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 되겠죠. 2로 묶어도 되고요. 뭐 계산을 해보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보는 거지. 그랬을 때 256이 나온다. 즉 실수가 나오는 것이 언젠간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근데 딱 봐도 싹 노가다잖아요. 그렇죠? 별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의 근을 구할게요. x는 근의 공식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i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때렸어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x 하면 뭐예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i 곱하기 2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뺄게. 이거 뺄게. 그럼 얘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 풀마 i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어차피 풀마 똑같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어디다가 2에다가 더하겠대. 이렇게. 그럼 뭐가 됐어? 1 풀마 i로 똑같았어요. 이렇게. 이해됐지? 이건 똑같았던 거야. 그럼 이 친구를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 친구를 뭐 하겠대? 완전 제곱을 갈기겠대 이제. n제곱을 계속 갈기겠대. 그러면 2분해하고 2 곱하기 2 하니까 이 친구 몇 도야? 45도 관련이네. 이 친구는 곱하기 2고. 그러면 일단
양의 실수가 되려면 이 친구 몇 번 돌아야 돼? 8번은 돌아줘야 된다는 거지. 지금 여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돌아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야 양의 실수가 된다 이런 얘기지. 됐어. 그러면 얘는 8제곱하면 뭐가 돼요? 얘는 8제곱하면 뭐가 돼요? 앞에는 이 친구는 뭐가 돼? 1이 되고 이 친구는 2에 8제곱이 되면서 256이 됩니다. 이런 얘기죠. 루트 2를 분모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루트 2요? 아, 저 2 넣었나요? 난 바보예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8제곱이면 이 친구가 1이 되고 얘가 2의 4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돌아야 된다 이거네. 답은 16이 되겠네. 16. 죄송합니다. 어때? 복수평면 알고 있으면 너무 쉽죠. 근데 이걸 모르면은 식 조작을 해서 대수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야겠죠. 풀이법을. 넘어갑니다. 저것만 하면 될까? 43. (25번) 뭘까요? 3번 어떻게 풀어요? 그럼 2번은 할 수 있겠어요? 2번 답 뭐예요?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하는 거지? 뒤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지? 역수 가지고 근각에서의 관계하면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다음 이 친구는 뭘 이용해? 너가 뭐가 같아? x-알파, x-베타, x-감마와 같다는 거 이용해라. 그럼 x에 몇 넣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1을 갖다 넣고 싶은 거야. 근데 2차 방정식과 차이가 있다면 2차 방정식은 예를 들어 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과 같은 식이 뭐예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그럼 기본적인 방법은 당연히 뭐다? 전개해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쓴다. 기본적인 방법이야. 근데 수치 대입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 x에 몇을 대입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그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 근데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총 마이너스가 몇 개 빠져? 2개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무조건 상쇄가 되게 되어 있어. 그에 반해 3차는 어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몇 개 빠져? 총 3개가 빠지면서 마이너스가 곱해진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돼요. 그거 조심합시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그 값에 마이너스 1을 다시 한번 곱해서 답에 써주셔야 됩니다. 적어 놓으세요. 말하는 건. 그러면 27번은요. 이건 어떻게 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 아, 좀 불완전하다. 뒤에 뭐도 있었으면 좋겠어. 플러스 감마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즉 앞에 저 친구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감마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4죠. 따라서 이 식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감마부터 쓸 필요 있나? 알파부터 써도 되지. 뒤에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이 친구는 굳이 마이너스 뺄 필요 없는 거지. 이게 더 예쁜 형태야 사실. 그지? 그냥 x에 몇 대입한다? 마이너스 4 대입한다. 그럼 끝나겠지. 그리고 이 친구 원래는 어떻게 푸는 문제예요?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어떻게 푸는 문제예요? 이거 외웠던 거죠? 기억나십니까? 이 친구 누구랑 같습니까? 하하하하. 2분의 1 그거 아니에요? 오우 쉣. 기억 안 나? 우리 이거 외웠었어.
모르면 다시 외우세요. 이거 얘가 뭐랑 같냐? 여러분 이 친구를 왜 외우는 거냐면요. 문자가 3개죠. 네. 문자가 3개인데 대칭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인정이지? 대칭 형태를 띠고 있다. 인정이야? 됐어? 대답을 해줘야 내가 놓치지 않는다고. 알겠지? 알겠지? 기다릴 수 있게 도와줘. 너네가 이해할 수 있게 내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 대칭인데 어디 하나 기본 대칭식이 안 보인다 이거야. 그치? 문자 3개인 기본 대칭식 뭐 있어? 첫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 두 번째 AB 플러스 BC 플러스 A. 그리고 A, B, C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거지. 근데 기본 대칭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 그치? 그래서 외우는 거지. 그 대표적인 형태로.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전개하는 게 아니라 얘가 주요하게 쓰일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값이 뭔진 모르니 K라고 잡는 거지. 똑같아 풀이법이. 그렇지? 다르지 않아.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돼? K 마이너스 C가 돼.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K 마이너스 A, K 마이너스 B, K 마이너스 C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전개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 그럼 K를 마치 X처럼 바라보고 전개해보는 거야. 그러면 K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K 제곱 따라오니?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K 마이너스 ABC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요거 뭐야? 요거 뭐야? 이거 K잖아. 그럼 이 친구 K 세제곱이어서 이렇게 지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가. 어차피 K 세제곱 똑같으니까 지우고 결국에 얘랑 같다. 즉 이 친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K 곱하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마이너스 ABC와 같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잘 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지. 아, 마이너스 4 곱하기 1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잘 푸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해돼? 저 공식을 외운 사람이 가장 잘 푸는 거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친구가 기억이 안 나면 아, 얘가 보이면 뭘 기억해라? 감마도 더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지. 그럼 까먹을 일이 없어. 마이너스 감마 해가지고 이런 형태 증명을 계속 해보라는 거야. 계속. 넘어갑니다. 그럼 또 비슷한 형태가 계속 나오는 게 보이시죠? 29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고 싶냐면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너희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몰라 이제? 알겠지?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맞죠? 이런 1차 형태로 나오면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근데 1차에는 알파 혼자 나오는 것도 있지만 두 개의 문자가 섞여져서 나올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그게 뭐야? 방금 했던 거야. 근데 너네가 이 공식을 외워서 얘만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면 쌤이 방금 썼던 이런 형태에 대한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이런 형태를 대응하고 싶으면 얘를 딱 봤을 때 K- 감마 형태로 바꿔내는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 보이죠? 그러면 문자가 3개 나오면 어때? 그럼 두려울 게 없어. 맞잖아.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근각의 관계를 없애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의 개수가 달라졌을 땐 어떻게 해야겠어? 이렇게 됐을 땐 어떻게 해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를 다른 걸로 바꾸면 되지. 그럼 감마만 또 남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면 다 다르면 어떡해? 다 다르면 어떡해?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 결국에 무슨 말이야? 결국에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 친구를 하나의 문자에 뭐 어떤 게 곱해진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나오는 거라는 거야. 이건 믿으면 돼, 나를. 그것도 봐봐. 이 친구도 봐봐. 한 문자로 나타나 있잖아, 하나의 항이.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 그러면 이 친구를 곱해서 전개하는 것이 당연히 기본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항상 빨리 가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이야. 누군가는 이렇게 풀고 있을 수 있지. 난 알파, 베타, 감마가 분모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밖으로 빼버린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뭐라고 써도 돼? 알파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된다 이거지. 누군가는 이렇게 풀고 있겠지. 뒤엔 안 써도 되지? 대칭 형태를 이해하면 뒤엔 안 써도 돼요. 또 누군가는 어떻게 쓰고 있겠어? 얘를 세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유도하고 있겠지. 뭐가 되겠어?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개수 반대로 쓰면 역수가 근이다.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얘가 근이 예를 들어 라지 A, 라지 B, 라지 C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랑 다를 바가 없는 문제로 또 바뀐다는 거지. 이해됐니? 제발 하나만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모두 다 한 번씩은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다음 33번. 이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그럼 느낌 딱 오죠? 이게 1차식이고 이게 2차식이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일단. 근데 얘들아, 모든 개수가 뭐예요? 이거 먼저 볼 수 있겠어요? 이걸 내 눈에 담을 수 있겠어요? 이 조건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두 허근이 뭐다? 켤레복소수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 켤레근의 성질 자체가 개념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 느낌이 오나 보자. 자, 잘 봐. 잘 들어봐. 지금 인수분해 안 되지? 할 수 없잖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얘들아. 이 두 친구가 뭐라고? 무슨 관계라고요? 켤레복소수 관계라고요. 그럼 얘가 알파바와 같다 이거 아니야. 그럼 너네 이제 어떻게 푸니 보통?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푸세요 이거 이 문제를? 기본적인 방법이 뭐예요? 이걸 절대 못하면 안 돼. a 플러스 bi 두는 거지. 그렇지.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잡는 거야. 근데 이때 b는 0이 아니어야겠습니다. 허근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거 주의하세요. 그냥 써볼게요. 이 넘겨 이렇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는 2a 마이너스 2bi다. 그래서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습니다. 그럼 2ab는 마이너스 2b와 같다. 근데 b가 0이 아니죠. 그래서 약분해도 되지 사실. 그럼 a는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다음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대입할게 바로. 1 마이너스 b제곱은 마이너스 2다. b제곱은 3이다. b는 풀마 루트 3이다. 이렇게 되지. 따라왔니?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풀어도 돼. 좀 어려울 수 있다. 봐봐. 알파 제곱이 2알파바와 같대.
복소수 공부가 잘 돼 있으면 이런 풀이가 가능해. 얘들아, 어떠한 허근을 제곱한다는 것은 거리가 어떻게 되니? 제곱이 되지. 알파 바와 알파는 거리가 같지 않니? 켤레 복소수끼리는 거리가 같잖아. 각만 부호가 반대인 것뿐이지. 근데 얘는 제곱했고 얘는 2를 곱했는데 같았대. 그러면 두 복소수가 같으려면 거리는 일단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리가 2였다 이 얘기지. 이해돼? 그래야 둘이 같을 가능성이 생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 돼? 각을 보면 되는 거지.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떤 거리를 2배 했더니 내 마이너스랑 같았다. 이거 누구야? 120도 아니야? 여기 있던 새끼가 이렇게 와서 내 켤레복소수랑 같아지는 거 아니냐고. 자, 근데 조심할 게 있어. 뭘 조심해야 되느냐? 원래 이거 찍으면 안 되는 거야. 얘 말고 다른 애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몇 차 방정식이야? 아하, 허근 2차 방정식이지. 그럼 찍은 그 새끼가 유일하지 당연히. 켤레로 한 쌍이 있을 텐데 하나를 찍어냈으면 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고 알파 베타가 5래. 알파 베타 뭐야? 5랑 1 맞아? 그럼 5랑 1이 유일하니? 유일하지 않냐는 거야. 왜? 2차 방정식이니까. 원래 이거 찍어내서 얘만 있다는 거 확정할 수 없는 거잖아. 맞지? 근데 2차 방정식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얘가 유일한 찍기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 쟤라고 다를 게 있냐는 거야. 120도 찍었으면 다른 하나는 뭐야? 마이너스 120도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야. 이것도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긴 찍어도 된다 이거지. 세제곱으로 가면 얘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제곱까진 괜찮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거리가 2고 120도구나. 그럼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루트 3i구나. 마이너스 1 풀마루트 3i구나 라는 걸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훨씬 빠르죠. 이런 식의 접근이 좀 중요해져요. 복소평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34번. 자,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만해요. 여러분 기억해 보자. 우리 다항식의 연산에서 있잖아. 이거 구하는 방법은 배웠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도 배웠어요. 그렇죠? 개념에 나와 있어요.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제곱으로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얘가 등장하잖아. 근데 뭘 빼줘야 돼? 마이너스 2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빼주면 돼. 그 다음 a 5제곱 플러스 b 5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얘랑 얘를 곱하면 돼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곱하기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곱하면 돼요. 근데 잔여물이 있죠. 그렇지? 빼줘야 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이걸 빼주면 쟤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 말은 a 플러스 b와 ab만 나와준다면 a 플러스 b와 ab만 나와준다면 2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의 관계만 알 수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그것만 알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a의 n제곱 플러스 b의 n제곱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a의 7제곱 플러스 b의 7제곱을 구하고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곱하기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 차수가 높으면 뭐 해라? 차수가 높으면 대입해서 차수를 낮춰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예를 들어 a 플러스 b가 3이고 뭐야 이거 a 플러스 b ab가 뭐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친구의 값을 구하는 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빨라, 맞지? 얘는 이거 두 개를 다 구해야 되잖아. 또 뭘 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의 근이 a랑 b다 이런 뜻 아니냐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이해돼? 이걸 아직도 남일 보듯이 하면 안 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시험에 너무 잘 나오잖아. 그럼 a를 대입해도 성립하니까 a제곱을 뭐라고 할 수 있어? 3a-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 0인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야? 이 친구 구해보자. 차수가 좀 높아졌다 쳐보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야? a의 7제곱을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야. 나눠서 차수를 몇 차 이하로? 1차 이하로 변환해내는 것이 간단한 방법이라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b도 따로 나눠야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얘가 나머지를 구해봤더니 3a 플러스 7이라고 나왔어. 예쁘게 나왔다 쳐보자. 그냥 나왔어. 그러면 b 7제곱은 뭐와 같은 거야? 3b 플러스 7과 같다는 걸 알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14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어? 뭐가 그렇게 다르냐는 거야. 우리는 a에 대한 2차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식을 몇 차 이하로 나타낼 수 있다고? 1차 이하로 나타낼 수 있었어. 그럼 이 친구는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니? 그럼 알파 세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2차까지 들어와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차수가 아무리 높아도 몇 차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 아해. 2차지. 얘는 2차 방정식이어서 a제곱은 블라블라가 가능했잖아. 그러니까 1차 이하로 떨어졌지만 얘는 알파 세제곱은 뭐식이잖아. 그러니까 2차 이하로 떨어낼 수가 있는 거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뭔 말이야? A는 BQ 플러스 R에서 R의 차수는 항상 B의 차수보다 작은 거야. 얘는 B가 2차였던 거잖아. 2차로 나눴던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지. 근데 이번엔 나누어주는 것이 3차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되는 거지. 차수가 너무 높다 싶으면 맨 처음에 뭘 시도해라? 나누는 걸 시도하라는 거야. 근데 나누는 첫 번째 기본적인 방법이 뭐야? 직접 나눗셈이다. 근데 어떻게 해도 돼? 얘를 어떻게 써도 된다? a제곱은 3a-1이라고 해서 대입 형태로 차수를 줄여나가도 무방하다는 거지. 이해됐니? 이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해야 돼. 그럼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야, 이거를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 곱하기 알파 네제곱 플러스 베타 네제곱 플러스 감마 네제곱에서 유도하고 있으면 걔 병신인 거야. 알겠어?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라? 나눠서 차수를 낮춰라 라는 겁니다. 서술형에 써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웠는데요. 교육과정에서. 당연히 되는 겁니다. 35 어때? 어때요? 이건 어떻게 풀래? 전개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 딱 봐도?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냐고. 뭔 말인지 알아? 이건 2차가 나와서 지옥이 된 거야. 그지? 오히려 3차가 나왔으면 차수가 낮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근데 2차가 나왔어. 얘는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된다고. 2차 형태에서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나오면 우리 이 친구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잖아. 맞지? 가능하단 말이야. 그 다음
이런 형태에서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개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방정식의 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납득? 됐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푸냐는 거야. 이건 어떻게 풀 거냐는 거야.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지.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이건 반드시 풀릴까? 반드시 풀려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3차 방정식은 항상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죠? 마이너스 여기다 붙일게. 이렇게 쓰자. 너네 눈에도 딱 봐도 인수분해 되게 나왔죠? 1 보여요? 1. 그러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 새끼 셋 중에 2명은 여기에서 왔을 거고 1명은 여기서 왔을 거다 이거야. 그럼 이건 그냥 근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 이제는 2차 방정식의 영역으로 왔으니 이 친구의 차수를 낮춰줄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하면 뭐가 돼? 뭐 얘 두 근이 베타 감마라고 가정해보자고. 그럼 베타 제곱은 뭐가 돼?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4와 같고, 감마 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2감마 마이너스 4와 같을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2감마 마이너스 3. 앞에는 근이 1이니까 1 대입하면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아는 그것으로 첫 번째 기본적인 풀이 방법, 전개,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 이런 형태로 문제를 또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항상 풀 수 있다는 것 납득? 2차 무조건 풀 수 있고 3차 이상이면 어떻게? 직접 나누거나 알파 세제곱이 무엇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차수를 2차 이하로 내려서 내려봤더니 2차가 나왔어? 그럼 닥치고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1차가 나오면 아까 문제 풀었던 것처럼 대입으로 바로 끝내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업을 했으면 이제 다음에는 보통 어떤 질문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냐? 계산을 하다가 계산 실수가 나와서 질문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 거야. 이해함? 이 원리 자체, 문제를 못 풀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쌤 풀어봤는데 답이 자꾸 안 나와요가 정상적인 질문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방금과 같은 형태는 못 풀어서 나오는 질문은 없어야 된다는 거야. 답을 구해봤는데 답이 이상한 거지. 그렇게 질문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야. 43번입니다. 자, 새 실수. 자, 이제 실수라는 말 나오면 정리해보자. 개수가 실수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억하십니까? 2차 방정식이면 판별식이죠. 판별식이 효능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개수에 어떠한 개수에 허수가 등장하면 판별식은 그 기능을 잃습니다. 맞죠? 그 기능을 잃어요. 다음 두 번째가 결례근이죠. 우리 이 두 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보자. 조건 가에서 2 플러스 i가 얘의 근이래. 그럼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i네. 그러면 여기다가 원래 여러분 1이 근이야. 그럼 어떻게 해? x 마이너스 1이 인수임 이렇게 쓰잖아. 그럼 허근 저 친구는 x 마이너스 이렇게 쓸 거야? 별로지. 그치? 허수를 이렇게 쓰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갖는 몇 차식? 2차식을 끌어오는 거야. 어떻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지. 두 근은 합하면 몇이야? 4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곱하면 5네요. 이러한 인수를 가짐 이런 얘기네. 그리고 최고차 한계에서 딱 보니까 몇이에요? 1이죠? 그럼 여기다가 x 플러스 뭐 k 써도 되지만 저는 그냥 5분의 c 이렇게 쓸게요. 상수항이 c니까. 다음 조건 나.
P5가 며칠에? 10일에. 좋네 쉽죠? 이거 5 하면 10 곱하기 5 플러스 5분의 C네. 얘가 10임. 그럼 얘가 몇이야? 1이네. 따라서 5분의 C는 마이너스 4니까 C는 마이너스 20이 나오죠. 여기 그냥 마이너스 4라는 거야. 이렇게. 문제에서 뭐 구하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래. 그러면 전개하면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것은 P 몇? 1에서도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얘가 얘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합니다. 그냥.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3. 얘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이죠. 이런 것 때문에 틀리면 안 돼요. 앞에 3차항 보이죠? 넘어가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저번 시간에 45번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아쉽. 자, 한근 나오면 뭐 해요? 한근 나오면 뭐 하죠? 이 대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3차 방정, 여러분 고차 방정식을 못하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을 못하는 거야. 쌤이 2차 방정식 할 때 근이 등장했을 때 행동 강령을 얘기해 준 적이 있잖아. 몇 가지? 3가지야. 첫 번째, 대입이야. 보통 언제 해? 근이 한 개 주어질 때 보통 대입을 하게 돼. 근데 그 효과가 뭐야? 보통 대입하면 어떤 효과가 나? 차수 다운의 효과를 갖는다는 거지. 차수 다운. 방금까지 했던 얘기도 그런 얘기지. 그럼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세 번째, 인수 정리 형태. 문제 풀 때 쓰는 게 다 이거 아니야. 1, 2, 3번 다 이해한 겁니까? 이해 안 된 사람 있어요? 인수 정리 형태가 뭐 말하는지 알아요? 자, 그러니까 대입을 해요. 지금 얘가 성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억. 자, 얘가 얘 근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입하면 성립해야죠. 또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 플러스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C 알파 플러스 D가 0이냐고 묻고 있는 거야. 0이야? 0이지. 얘에다 마이너스 1 곱하면 얘잖아. 그러니까 얘도 0이지. 기억이 맞는 거야. 다음 니은. 또 대입해. 근데 알파가 분모에 들어가죠? 별로지? 그러니까 이거 이해되나 모르겠네요. 잘 들어보세요. 난 얘를 대입하면 알파가 분모에 들어가니까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뭐 할 거냐면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 마이너스 알파를 근으로 갖는 걸 조사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개수를 반대로 바꿔서 역수를 근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야. 맞아? 그럼 몇 번이야? 기억이랑 똑같네. 얘들은 운명 공동체였다는 거야. 맞으면 맞고 틀리면 같이 틀린 거야. 다음 디귿도 보여? 디귿은 누구랑 운명 공동체야? 딱 봐도 그냥 얘랑 똑같은 얘기지. 그지? 답은 5번이 바로 나와야 돼요. 바로. 어려움은 제외였나요, 우리? 어려운 5까지. 5까지였어요. 그럼 이거 다 잘 풀었어요? 54번. 세 근이 모두 정수다 라고 하면 뭐 찾아야 돼요?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오늘 배울 내용이지만 부정방정식을 찾으셔야 돼요.
이런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 부정 방정식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3개 곱하면 몇이 된대?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 방정식 형태를 찾아주셔야 돼요. 오늘 배우겠습니다.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왔네. 57.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배우다 보면 느낄 거야. 결국엔 다 실력이 대단한 다항식에서 온다는 걸 느껴야 돼. 다항식. 근데 그게 여러분 비단 고1뿐만이 아니라니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항식 fx. 이 친구의 근을 구해달라. 조건 가. 하나 줬네? 그치? 2가 근 중 하나임. 그럼 fx를 뭐라고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사실 3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죠. 2차 방정식 문제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조건 나 fx를 예로 나눈 못과 나머지래. 그럼 x-2가 여기 하나 있잖아 이미. 그럼 얘만 x-2로 나눠주면 되겠네. 이 친구는 x-2로 나누면 x 플러스 k 플러스 블라블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면 전개해주면 x-2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k 플러스 여기 뭐 어떤 상수 아니야? 뭐 얘가 없다 치고 이 친구 안 썼다 치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이렇게 써도 되겠지? 식 그냥 a, b 쓰고 싶어 그냥. 여기서의 a, b가 아니라는 거야. 저는 원래 제가 혼자 문제 풀 땐 k 다음에 이제 m을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a, b에 더 익숙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음 b 곱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못과 나머지래. 요 친구 너를 gx 너 자체를 hx라고 하겠다. 얘들을 뭐 했어? 더했어. 더했으면 뭐가 되니? b 플러스 1x 플러스 마이너스 2b 플러스 k 이렇게 되네. 얘가 뭐야? 다 줬네, 그지? 다 줬어. b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 친구가 4가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이냐. AB였잖아, 그치? 미안해.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합시다. x-2 곱하기 x-1 마이너스 2네.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인가? 끝이네. 따라서 근은 2랑 0 이 세 개가 근이 되겠죠. 정확히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근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뭐라고 써야 돼? x는 2, x는 0, x는 3이라고 써주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 풀어라 하라고 하면은 2차 방정식을 풀어라 하라고 하면 이렇게 안 쓰면 틀리거든. 근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써도 정답일 때가 더 많아요.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좀 어려운 얘기지. 넘어간다. (64번) 에헤이 제 방식대로 풀고 끝내겠습니다. 뭐 x제곱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뭐 차수를 낮추는 방법은 얘로 나눠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치?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 차수는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는 거지, 사실. 이렇게 줄이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오메가 제곱만 어떻게 해? 얘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해하니? 지금까지 우리가 2차 방정식으로 차수 나눴던 방법에서 얘만 추가된 거지. 그럼으로써 얻는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차수가 굉장히 높았어도 얘로 나누면 나누기 좀 복잡할 때도 있었어.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모든 차수를 2차 이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치? 그리고 나서 오메가 제곱 자리에 얘만 넣으면 끝난다는 거야. 무조건 끝난다. 이 친구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정리합시다. 오메가 플러스 2 플러스 2오메가 플러스 2 플러스 2오메가 플러스 1 그래서 5오메가 플러스 5가 나오네요. 그럼 5로 묶어서 오메가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이게 선지 없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적절히 좀 돌려달라는 거야. 오메가 반은 뭐와 같아요? 이거 써줘야 돼요? 안 외웠어요? 나 뒤지세요.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아서 오메가 제곱과 같고 오메가 분의 1과 같죠. 되니? 오메가 플러스 1이 어딨어? 여기에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 친구 일단 뭘로 바꿔도 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도 돼? 근데 오메가 제곱이 뭐와 같아? 얘랑도 같고 얘랑도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5오메가 바라고도 쓸 수 있고 마이너스 5 곱하기 오메가 분의 1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다 몇 번이야? 2번이네 2번. 자, 한 가지만 언급하고 갈게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를 들면 이런 친구가 있어서 오메가 플러스 1이란 친구가 보여요. 그럼 이 친구는 항이 몇 개야? 2개지. 항이 2개야. 근데 너랑 너가 개수가 같잖아? 그럼 하나의 항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맞아? 근데 오메가 제곱보다는 오메가 바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메가를 맞춰보세요. 제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로 잡을게요. 마이너스 루트 3i로 잡을게요. 둘 중에 뭘 오메가라고 잡을게요. 제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음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맞니? 그러면 문제에서 오메가를 잡고 문제 결과를 딱 가져와 봤더니 오메가 바로 나온 거야. 잘 들어. 이걸로 나온 거야. 그럼 마지막엔 어떻게 해도 돼? 슬며시 거짓말하면 돼. 이렇게. 이거 뭔 말인지 알아? 내가 오메가 잡았던 거를 다른 거라고 얘기했어도 됐잖아. 반대쪽을 내가 오메가로 잡았다면 얘가 오메가인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되니?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 사실. 다시 잘 들어. 아마 자 예를 들어볼게. 자 문제에서 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근데 선지를 보니까 다 실수인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새끼를 뭐라고 가정해도 돼? 실수라고 가정해도 되지 않냐 이거야. 맞아? 이거 인정이지? 실수 아니면 답이 없는 거잖아? 그럼 얘가 실수면 실수의 특징이 뭐야? 켤레복소수가 나 자신이랑 같은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내가 문제에서 하나를 오메가로 잡고 식을 막 간단히 해봤어. 위에 어떤 조건이 있었겠지. 막 간단히 해봤어. 근데 자꾸 나한테 오메가 바라는 친구가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도 된다? 그 새끼를 오메가 취급해도 된다는 거야. 변환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런 성질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하면 문제가 쉬워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 라는 거지. 다음에 그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 잘 풀었나?
난이도 조절을 좀 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다 잘 푼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더 어려운 문제 많습니다. 80번. 자, 이건 모의고사 변형 형태인데 자, GX 2차식이죠. 잘 들어봐요. 여러분 얘가 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져 달래요. 얘를 얘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이 친구로 직접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뭔 말인지 이해되나? 한번 써줄게. 이래요. 자, 얘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 근데 지금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몇이야? 0이라는 거야. 이렇게. 그 말은 즉슨 너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될 거라는 거지. 이해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0이 된다 이 얘기야. 아. 번외는 있다고. 쌤이 그래서 얘기했잖아 얘들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0인 애들의 특징이 뭐야? x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x제곱 플러스 x는 1이 되는 거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알겠니? 그냥 그런 거야. 그럼 여기다가 x제곱 자리에 대입을 해볼 만하잖아. x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 친구. 그럼 x제곱 플러스 1은 뭐와 같아? x제곱이 얘라며.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같아. 그럼 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니까 x제곱 자리에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뭐가 돼? x 마이너스 1이 되나? 그럼 얘는 3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식을 간단히 하면 3x 마이너스 1의 2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의 2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제곱이란 친구는 먼저 안으로 이렇게 넣어줘도 되잖아. 그럼 또 간단하게 하는 거야.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의 n제곱에 x제곱의 n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럼 x제곱 자리에 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대입해. 그럼 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5x 플러스 10이 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지. 이렇게. 자, 이제 모든 자연수 이거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이라고 하는데 n이 뭐야? 12 이하의 자연수지. 12 이하의 자연수야. 그럼 n의 값에 1부터 12까지를 대입해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여기서 얘가 플러스 1처럼 이런 형태로 나오잖아? 그럼 어려울 게 없었어 사실. 왜? 주기성이 생기니까. 주기성이 생기잖아. 근데 이 문제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어서 주기성이 사라진 문제지. 따라서 이 문제는 직접 귀납적으로 해봐야 되는 문제인 거야. 여기서 1부터 대입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지. 쌤 난이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야. 그렇지?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한 번쯤 시도해보라고 써놨어요. 그럼 해보세요. 제가 하진 않을게요. 쭉 가면서 어떤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이 친구에서 x가 남아있으면 안 돼. 어떠한 식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냥 샥 사라져서 0이 되는 것만 찾아달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96번. 나왔구만.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x제곱을 t라고 치워나겠습니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p-6은요. 근데 이 4차 방정식의 네 근이 모두 허근이 돼달래요. 그 말은 이 2차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가져달라? 두 음의 실근을 가져주세요.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두 근이 0보다 작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쌤이 저번 시간에 알파 베타가 둘 다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판별식 0보다 두 근 같아도 되나요? 됩니다. 그죠? 허근이 다른 허근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풀마 i가 각각 중근이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다음 두 근의 합 음수, 두 근의 곱 양수여야 되겠죠.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럼 P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7보다 작거나 같다. 뭐보다 크다? 6보다 크다. 더하면 13이 되죠. 4번입니다. (101번) 22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4차 다항식 fx가 저렇게 생겼다. 너는 0에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하도록 해달라. 이거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 되네. 이건가? 아, 5n이지. 이렇게 납득. 자, 얘는 0이 자연수근을 가져달라고 하니까 이거 근이 뭔데? x는 풀마루트 n 또는 풀마루트 5n이란 말이야. 얘가 자연수근을 가지려면 n 또는 5n이 뭐여달라? 그렇지, 자연수의 제곱수가 되어달라. 그럼 첫 번째 22하니까 1, 4, 9, 16 쌉가는. 다음은 뭐도 있어? 얘가 제곱 쓴 거잖아. 5, 20 이렇게 했지. 5 곱하기 2의 제곱까지. 5 곱하기 1의 제곱, 5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된 거야. 더하면 14, 30이에요. 55, 4번이 되겠네요. 다음 102번. x에 대한 4차 방정식 저 친구가 서로 다른 허근의 개수를 fa라고 하겠다.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뭔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뭐 이런 느낌이 들죠. 일단 풀어볼게요. 인수분해 됩니까? 될 것 같은데요. 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둘 다 마이너스죠. 이해되니? 옆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자, 그럼 근이 뭐야? x제곱이 2a 마이너스 1 또는 x제곱이 a 플러스 5인 거야.
그럼 허근은 뭐야? 얘가 음수가 되면 허근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런 얘기지. 2a-1이라는 친구와 a 플러스 5라는 친구가 각각의 a 값에 대해서 양수냐 0이냐 음수냐 뭐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뭘 생각하면 돼? 경계를 생각하면 돼. 경계 몇이야? 2분의 1. 경계 몇이야? 마이너스 5야. 그 다음 조심할 만한 건 뭐야? 중근을 조심하면 되는 거야. 중근에 주의하면 되겠지. 왜? 서로 다른. 그렇지? 이 두 개의 값이 뭐 할 때? 같아지는 상황부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 같다. 그럼 A 몇이야? 6. 근데 문제에 A에 6 넣은 거 있어 없어? 그러면 이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리고 A의 개수 양수지. 너도 양수지. 따라서 이 친구는 A 값이 증가하면 그 값도 증가하겠죠.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넌 2분의 1보다 작으면 개수가 2개 증가한다. 이런 얘기잖아. 2분의 1보다 작아지면 음수가 되면서 허근을 2개 불러온다. 이런 얘기잖아. 얘도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 이거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지 기준이. 자, 여기 몇 개야? 여기 4개지. 얘 왼쪽이면서 쟤 왼쪽이잖아. 그러니까 둘 다 음수가 되니까 허근이 4개 나오겠지. 중복되는 거 있겠어? 없을 거다 이거야. 이거 없다는 거 확신 되니? 이게 뭔 말인지 알아? 둘 다 2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둘이 절대 같지 않을 거다라는 거야. 왜? 모든 개수가 실수면 켤레복소수를 근으로 갖잖아. 근이 같을 거면 2개 다 같아야 되는 거야. 하나라도 다르면 허근은 같을 수가 없는 거야. 무조건. 승수 이해했니? 다음 이 친구는 몇 개? 2개. 마이너스 5가 되는 순간 이 친구는 근이 뭐야? 0이라는 중근이 나오는 거지. 허근이 없어지는 거야 바로. 하나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싹 없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도 2개. 여기는 빵빵아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은 3번. 그에 반해 103번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실근 같은 경우는 주의할 게 더 조금 많죠. 첫 번째, 딱 값이 0이 나올 땐 중근이니까 한 개만 카운팅해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실근이면 2개 카운팅하고 허근이면 카운팅하지 말라는 거지. 됐어요? 근데 허근과는 다르게 이 친구는 각각의 상황에서 항상 같은 근이 등장한지를 다 살펴야 되죠. 허근은 그걸 살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실근 같은 경우에는 A 값을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같은 근이 나올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니? 하지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의 근은 2랑 마이너스 1이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은 마이너스 1이라서 이렇게 둘이 달라져도 같은 근을 공유할 수는 있다고요. 맞죠? 근데 지금 이 보기차 방정식의 특징이 뭐예요? 1창이 안 보이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아니야. 그럼 이 새끼는 뒤에 값이 다르면 실근도 다른 거예요. 이해가요? x제곱 마이너스 4와 x제곱 마이너스 9는 같은 근을 공유할 수 없는 거지. 그니까 얘는 살필 필요가 없는 거다 라는 거지. 잠시 쉬겠습니다. 45분까지 쉴게요.